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행복관. 10여 년 전에 삶이 힘들고 불행하게 느껴져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 행복 공부를 하였다. 주변 환경이 내 바람대로 변하지 않기에 나 자신이 변하도록 노력을 했다.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그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였다. 내 안의 자만심과 고집, 그리고 그 고집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과 고통을 헐헐 털어버리니 분노와 미움이 서려있던 얼굴이 편하게 변하기 시작하였고 나 자신이 한결 자유롭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의 꿈과 소명을 다시 찾게 되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세상 행복연구소를 시작하게 되었다. 개인의 행복은 참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가족 간의 정이 넘쳤던 어린 시절은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하다. 오늘날 GDP가 높은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으며 부탄이나 코스타리카 등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는 물질적인 부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최근 행복학의 흐름은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미시간 대학교의 크리스 피터슨 교수는 행복은 나무에서 자라지는 않지만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말한다. 그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와 함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동 실험을 하여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 소질 목록, 창의성, 호기심, 열려있는 마음, 용기, 정직, 친절, 지성, 공정성, 리더십, 용서와 자비, 중용과 겸손, 자제력, 훌륭함에 대한 인정, 감사하는 태도, 희망, 유머, 영성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희망, 사랑,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이다.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바쁜 삶에 지칠 때 산에 들어가서 숲과 바위와 바람, 그리고 새소리를 들으며 기운을 회복한다. 필자도 한때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아 칼바위 능선을 타고 아슬아슬한 바위를 넘어 북한산성에 올라가기도 하고 삼각산 백운대에 올라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기도 하고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산속에서 조용히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세월의 수많은 경험들을 떠올려보고 했다. 저녁 무렵 산사에서 울려오는 범종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에 잠겨있노라면 내 안에 밀려온 잔잔한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하여 지금도 가끔 산을 찾아 조용한 시간을 홀로 보내곤 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네틀은 행복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쁨과 즐거움 같은 순간적인 느낌을 말한다. 자신이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 쏟아지는 눈물을 체험한 적이 있지 않은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흘린 눈물, 수많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난 후에 경연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러한 느낌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삶에 대한 만족을 말하며 살면서 느낀 기쁨과 즐거움, 고통과 슬픔을 비교해보고 전체적으로 삶이 더 즐거웠고 기뻤다고 판단할 때의 흡족함 혹은 행복을 말한다. 노년에 들어서 그동안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행복을 느끼는 경우
그 모습은 흡족하거나 만족한 표정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으로 인한 행복을 말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 즉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삶, 즉 스스로 선택한 자기 실현의 삶을 구현한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의 행복은 자신의 소명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 갈 때 나타난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은 인간 본연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런 권리 중에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임을 200년 전 미국이 독립할 때 선언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수백만의 가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가 생존과 관련한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면 생존 욕구가 해결되어 자기개발이나 여가 선용,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개인이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감이 올라가리라는 사회심리학자의 주장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사회적 행복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정책을 중앙아시아의 소국인 부탄에서 오래전에 시작하였다. 부탄은 1972년부터 서구에서 발전의 척도로 사용해온 국민총생산이란 지표 대신 국민총행복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제 발전보다 국민총행복을 국가의 정책으로 내세워왔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지표는 심리적 행복, 건강, 교육, 시간 활용, 문화적 다양성, 거버넌스, 지역사회 활력, 생태 다양성, 생활 수준 등을 핵심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접근은 영국의 삶의 질 지표, 캐나다의 웰빙 지표, OECD와 UN의 삶의 질 관련 연구와 더불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도 기존의 행복 지표를 확장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먹거리, 자치분권, 환경, 기후변화, 평화, 일자리, 금융, 그리고 지역 공동체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행복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들은 한국인의 개인적 행복감뿐 아니라 사회적 행복감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된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갈등과 싸움이 줄어들고 더 많은 평화가 향유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홀로 해본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행복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번째 이야기, 행복한 교도소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책 읽기, 음악 듣기, 걷기 운동, 기부 중에서 한 가지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